박명자 여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기업인이자 억만장자로 누구보다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대기업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로도 그녀는 여러 자선 사업과 투자 활동을 이어갔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외모와 달리 그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빈 것처럼 공허했어요. 그 이유는 그녀의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했지만 명자 여사의 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수십 년 전 그녀는 딸과 사위, 그리고 3살배기 손녀를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여름날이었어요. 명자 여사는 회사에서 긴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딸의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죠.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딸과 사위는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녀에게 손녀가 사라졌다는 말을 전했어요. 사고 당시 손녀는 유모차에 있었는데 사고 충격으로 인해 근처 강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었죠. 명자 여사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즉시 사람들을 동원해 강 주변을 수색하게 했고 경찰과 민간인 구조대까지 총동원했지만 손녀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명자 여사는 매일 밤 강가를 찾아가 손녀를 부르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 강은 그녀에게 상처와 슬픔을 안겨준 곳이었지만 동시에 손녀와 연결되어 있다는 마지막 희망이었죠. 시간이 흘러도 손녀를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법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명자 여사는 끝까지 손녀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그녀는 심지어 해외까지 손녀의 흔적을 찾으러 다녔지만 매번 실패했죠. 그러던 어느 날 명자 여사는 더 이상 가족을 찾는 데만 매달릴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슬픔을 억누르고 사업에 몰두하기로 결심했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성공을 보며 대단하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속으로 자신을 고통에서 도망친 겁쟁이라고 여겼어요. 사업을 성공시키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올랐지만 명자 여사의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손녀의 생일이 될 때마다 눈물을 흘렸고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그래도 그녀는 손녀가 언젠가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명자 여사는 해마다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어요. 그녀는 이 캠페인의 홍보대사가 되어 거액의 후원금을 기부하며 모든 실종 아동의 이름이 적힌 포스터를 손수 살펴보곤 했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손녀를 떠올리며 자신의 마음을 다잡았어요. 내 손녀도 어디선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녀는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약해졌고 여러 가지 병이 찾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고집스러운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웃는 얼굴로 다가갔어요. 그녀의 직원들은 명자 여사가 강인하고 흔들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밤마다 손녀를 떠올리며 홀로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이렇게 명자 여사의 삶은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성공 사이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심한 독감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시작되었답니다. 독감 증상이 심했던 박명자 여사는 평소 다니던 고급 병원 대신 가까운 동네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녀의 비서가 VIP 병실이 있는 대형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명자 여사는 단호했어요. 멀리 가기엔 귀찮아. 그냥 여기서 간단히 진료만 받고 가자. 그녀는 병원의 화려함이나 규모보다 당장의 편리함을 택했죠. 병원은 소박했지만
내부는 깔끔했고 직원들은 친절했어요. 접수대를 지나 의사와의 진료를 기다리던 명자 여사는 이곳의 낯선 분위기가 묘하게 편안하다고 느꼈어요. 긴 시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진료실로 안내받은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죠. 진료실에 들어선 순간 그녀의 눈앞에는 젊고 단정한 모습의 여성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차트를 훑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죠. 안녕하세요. 박명자 씨 맞으시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네요. 명자 여사는 의사의 얼굴을 보자마자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의사의 얼굴에는 어디서 본 듯한 익숙함이 스며 있었죠. 하지만 어디서 본 건지,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의사가 다시 말을 걸자 명자 여사는 정신을 차리고 증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열이 계속 나고 온몸이 쑤셔요. 기침도 심하고요.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검사를 몇 가지 진행한 뒤에 약 처방을 해드릴게요. 그녀는 차분하고 프로다운 태도로 진료를 이어갔어요. 명자 여사는 의사의 친절한 태도에 안심했지만 여전히 그녀를 보며 알 수 없는 익숙함이 마음속 깊은 곳을 찌르는 듯 했어요. 진료가 끝난 후 의사는 명자 여사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 약 드시고 푹 쉬시면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혹시 열이 계속 나시면 다시 오세요. 명자 여사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진료실을 나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이 사람 누구 닮았지? 어디서 본 적 있는 얼굴인데. 명자 여사는 평소 자신의 기억력이 뛰어나다고 자부했지만 이번만큼은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명자 여사는 약 덕분에 독감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어요. 하지만 진료실에서 만난 그 의사의 얼굴은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죠. 명자 여사는 그녀를 떠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내 손녀가 살아있다면 저런 나이가 되었겠지? 그녀는 스스로의 생각에 깜짝 놀랐어요. 그날 이후로 명자 여사는 병원에 다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독감 증상은 거의 나았지만 의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는 핑계를 대며 다시 병원으로 향했죠. 다시 진료실에 들어선 그녀는 익숙한 의사의 얼굴을 마주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눈빛, 말투, 그리고 미소까지 모든 것이 과거의 손녀를 떠올리게 했죠. 진료가 끝난 후 명자 여사는 용기를 내어 의사에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어렸을 때 입양되거나 고아원에서 자란 적이 있나요? 의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명자 여사를 바라보았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명자 여사는 순간 자신의 말이 너무 직접적이었음을 깨닫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참 익숙해서요. 의사는 명자 여사의 말을 흘려듣고 다음 환자를 위해 준비하려 했지만 명자 여사는 쉽게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몇 마디 더 물으며 의사의 어린 시절에 대해 알아보려 했죠. 의사는 어릴 적 기억이 많지 않으며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짧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순간 명자 여사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이럴 리가 없는데 설마 진짜. 명자 여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레 대화를 이어갔어요. 고아원에서 자랐다니 많이 힘들었겠군요. 의사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힘들긴 했지만 좋은 분들을 만나 의사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명자 여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큰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진실을 확인할 용기가 없었어요. 진료실을 나서는 순간 명자 여사는 그 의사가 자신의 손녀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희망이 되살아나는 듯했죠. 그날 밤 명자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음속에 커져가는 의심과 설렘이 그녀를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정말로 내 손녀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 그녀는 밤새 뒤척이며 그렇게 속삭였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에도 박명자 여사는 여의사 김하은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어요. 처음 그녀를 봤을 때 느꼈던 익숙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명자 여사는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었어요. 왜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 내 손녀와 겹쳐 보이는 걸까? 정말 우연일까? 이 감정을 무시하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울리는 의문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어요. 결국 명자 여사는 자신의 곁에서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윤비서를 불렀습니다. 윤 비서. 이번 일은 아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네. 윤비서는 명자 여사의 표정이 평소와 다름을 느끼고 차분히 물었어요. 어떤 일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자 여사는 병원에서 만났던 김하은이라는 여의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의 과거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과 병원을 이미 알았으니 그녀의 성장 배경과 과거에 대해 알아봐야겠네. 하지만 절대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진행해 주게. 윤 비서는 평소 명자 여사가 쉽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번에 깨달았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윤 비서는 조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김하은이 일했던 병원과 의료 관련 이력서를 검토했어요. 하은은 이미 의사로서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었죠. 그녀의 경력은 비교적 간단했지만 과거 고아원 출신이라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윤 비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하은이 자랐던 고아원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윤 비서는 고아원의 원장을 직접 만나게 되었어요. 원장은 김하은을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김하은, 물론 기억합니다. 그 아이는 아주 어릴 때 우리 고아원에 왔습니다. 강가 근처에서 구조된 아이였죠. 가족이 나타나지 않아 결국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원장의 말에 윤 비서는 순간 멈칫했어요. 강가, 사고가 났던 강과 같은 지역인가? 그녀는 신중히 추가적인 질문을 이어갔어요. 혹시 당시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장은 잠시 기억을 되짚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가 발견된 장소는 경기도 북부의 작은 강 근처였어요. 주민 한 분이 우연히 발견해 신고하셨고, 당시 경찰도 사건을 조사했지만 가족을 찾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윤 비서는 이 정보를 듣고 강렬한 직감을 느꼈어요. 명자 여사가 말했던 과거 사고 현장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윤 비서는 고아원 기록을 꼼꼼히 복사해 들고 명자 여사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며칠 뒤 윤 비서는 명자 여사 앞에 서서 조사 결과를 전달했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 김하은 씨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강가에서 발견되었고 가족을 찾지 못한 채 고아원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명자 여사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랐어요. 강가에서 발견되었다고? 사고 당시의 손녀와 상황이 너무도 비슷하잖아. 그녀는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엉키는 것을 느꼈어요. 윤 비서는 계속해서 덧붙였어요. 당시 유모차와 함께 발견되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모차의 소유자를 특정하지 못해 더 이상의 단서는 없었다고 합니다. 명자 여사는 이 말을 듣고 의자에 깊게 몸을 기댔어요. 유모차라니 그 아이가 정말 내 손녀가 아닐까? 명자 여사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윤 비서는 명자 여사의 심정을 이해하며 말을 아꼈죠. 잠시 후 명자 여사는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 비서. 나를 도와줘야겠네. 이 진실을 밝혀야겠어. 내가 너무 성급할 수도 있지만 만약 이 아이가 내 손녀가 맞다면
내가 놓쳤던 모든 시간을 되찾아야 하네. 윤비서는 그녀의 결단에 동의하며 물었어요. 그럼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자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일단 그녀를 내 집으로 초대해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네. 그녀의 기억을 조금이라도 떠올릴 수 있는지 알아보자고. 며칠 후 명자 여사는 하은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녀는 하은에게 과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며 어린 시절 기억에 대해 물었어요. 혹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남아있니?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들었는데. 하은은 약간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어릴 적 기억은 거의 없어요. 어떤 분이 저를 구조하셨고 고아원에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어요. 명자 여사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기억이 없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자라야 했다니. 그녀는 하은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은아. 하은과의 대화를 마친 뒤 명자 여사는 자신의 확신을 점점 더 키웠어요. 그 아이가 맞아.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죠. 하지만 명자 여사는 동시에 조심스러웠어요. 아직 명확한 증거가 없었고 섣불리 행동했다가 하은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명자 여사는 점점 확신에 차오르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명자 여사는 하은과의 대화를 마친 후 밤새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하은의 얼굴, 행동, 말투, 그리고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손녀를 떠올리게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 그녀는 하은이 정말 자신의 손녀인지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진행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이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명자 여사는 수많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이런 요청을 한다면 하은이 불편해하거나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녀는 하은과 가까워진 이후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마음이 더 강했죠. 내 손녀가 맞다면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해. 다음 날 아침 명자 여사는 윤비서를 불러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어요. 윤 비서. 이번 일은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하네. 김하은에게 직접 동의를 구하고 DNA 검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네. 윤비서는 순간 놀랐지만 명자 여사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반대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혹시 그녀가 거절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명자 여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녀도 자신의 과거를 알고 싶어 할 거라고 믿네. 그녀가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최대한 설득해 보겠네. 며칠 후 명자 여사는 하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했어요. 하은아, 요즘 병원 일이 많이 바쁘겠구나. 그래도 저녁 한 끼 정도는 나와 함께 할 수 있겠지? 하은은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시간 내서 꼭 찾아뵐게요. 명자 여사는 마음속으로 긴장하면서도 하은과의 시간을 통해 이야기를 꺼낼 타이밍을 찾기로 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명자 여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운 태도로 하은에게 말을 건넸어요. 하은아, 너와 이야기할 때마다 너가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느껴지는구나. 너가 이 자리까지 올 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하은은 겸손한 표정으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제 삶에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물론 가끔은 제 뿌리에 대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 말에 명자 여사는 기회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하은아. 내
뿌리를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내가 널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은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저를 도와주신다니 무슨 말씀이신가요? 명자 여사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부터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단다. 너가 어릴 적 강가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지. 하은아, 뭐가 혹시 내 손녀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다. 하은은 당황한 표정으로 명자 여사를 바라봤어요. 저요? 할머니의 손녀요. 그게 가능할까요? 명자 여사는 손을 뻗어 하은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정확히 말하기 위해선 DNA 검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지. 너가 원하지 않는다면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나와 함께 확인해보지 않겠니? 하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자신도 자신의 과거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저도 제 뿌리를 알고 싶어요. DNA 검사를 받아볼게요. 명자 여사는 하은의 동의를 얻자 안도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고맙구나, 하은아. 어떤 결과가 나오든 널 사랑할 것이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전문 병원을 찾아 DNA 검사를 진행했어요. 명자 여사는 내내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하은은 의외로 차분하게 과정을 따라갔어요. 할머니, 제가 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명자 여사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다, 하은아. 결과가 어찌 되었든 넌 내게 특별한 존재란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간 명자 여사의 마음은 초조함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그녀는 낮에는 자선 활동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밤이 되면 하은과의 대화와 과거의 추억이 계속 떠올랐어요. 만약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그녀를 위해 쏟아부어야 해. 그녀는 자신에게 이렇게 다짐했어요. 하은 역시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과 싸우고 있었어요. 내가 진짜 할머니의 손녀라면 그동안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는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어요. 아니라면 할머니가 실망하지 않을까?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되었어요. 명자 여사와 하은은 병원으로 함께 갔고 결과지를 받기 전까지 서로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결과지를 받아든 명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열었어요.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명자 여사는 이 순간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 같은 예감을 느꼈어요. 하은은 결과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할머니, 결과가 나왔나요? 그 순간 명자 여사의 손에서 결과지가 떨려나갈 뻔했지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은아, 이제 진실을 알게 될 시간이야. 명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한 글자, 한 글자를 천천히 읽었어요. 마침내 그녀의 눈에 들어온 단어는 단순했지만 그녀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죠. 99.9% 일치. 그 순간 명자 여사는 손에서 결과지를 놓아버릴 뻔했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느꼈어요. 하늘이 날 버리지 않았구나. 내 손녀가 살아있었어. 명자 여사는 억누를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하은을 바라보았어요. 하은은 명자 여사의 반응을 보고 당황한 듯 물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죠? 결과가 나왔나요? 명자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어요. 하은아, 너가 내 손녀야. 너가 정말 내 손녀라고. 이 말을 들은 하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는 명자 여사의 표정을 바라보며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듯 머리를 저었어요. 저요? 제가 할머니의 손녀라고요? 그럴 리가. 정말이에요? 명자 여사는 하은의 손을 꽉 잡으며 간절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 이건 검사가 증명했단다. 너가 바로 내가 잃어버렸던 손녀란다.
하은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왜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명자 여사는 하은을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외로웠니? 이제 내가 너를 찾아냈으니 절대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하은은 명자 여사의 따뜻한 품속에서 천천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동안 느껴왔던 외로움과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했죠. 할머니, 정말 제가 할머니의 손녀라니 꿈 같아요. 하지만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명자 여사는 하은의 물음에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미안하다, 하은아. 내가 널 그때 바로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널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만은 알아줘. 하은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제 뿌리를 알고 싶었어요. 제 부모님에 대해서도, 제 가족에 대해서도요. 이제야 할머니를 만났으니 정말 다행이에요. 병원을 나오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명자 여사는 하은을 보며 이렇게 속삭였어요. 너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로 내가 살았던 모든 날들이 보상받은 것 같구나. 하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요. 할머니, 이제 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결과를 받아들인 후 며칠 동안 명자 여사와 하은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명자 여사는 자신의 딸과 사위에 대한 추억, 그리고 손녀로서 하은이 태어났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내 부모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셨단다. 너를 품에 안고 항상 행복해 하셨지. 너의 웃음소리는 우리 집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단다. 하은은 명자 여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신만의 역사를 하나하나 되찾아갔어요. 할머니, 이렇게 제 과거를 알아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항상 저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한편 명자 여사는 하은에게 손녀로서의 자리를 다시 만들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가족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잃어버린 시간을 채우려 했죠. 하은은 사진 속에서 자신과 닮은 어릴 적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가 정말 저였던 거군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명자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제부터는 너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면 된단다. 잃어버린 시간은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채우면 되지 않겠니?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다시 한번 인생의 의미를 되찾았어요. DNA 검사 결과가 밝혀진 이후 하은은 명자 여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준비를 했어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과거의 기억과 잃어버렸던 연결을 하나씩 되찾아갔죠. 명자 여사는 하은에게 어린 시절 그녀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내 어머니는 정말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단다.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재능이 있었고 너가 태어난 이후로는 너를 바라보며 늘 행복해했지. 하은은 명자 여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어머니를 상상했어요. 정말 보고 싶네요. 할머니, 제가 그때 기억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명자 여사는 하은에게 딸과 사위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보여주었어요. 그 안에는 사진, 편지, 그리고 하은이 어릴 적 사용하던 작은 장난감들이 있었죠. 이건 너가 아기였을 때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이란다. 너가 이걸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구나. 하은은 장난감을 손에 들며 울컥했어요. 할머니, 이게 정말 제가 가지고 놀던 거였어요? 명자 여사는 가족 앨범을 꺼내어 하은에게 보여주었어요. 앨범 속에는 하은이 아기였을 때 찍힌 사진들이 가득했죠. 사진 속 그녀의 부모는 환한 미소로 하은을 안고 있었어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내 부모님이 얼마나 널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단다. 하은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이렇게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군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하은은 점점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기억을 되찾으며
어린 시절 자신이 받았던 사랑과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는 항상 제 인생에 무언가가 비어 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야 왜 그런지 알겠어요. 저에게도 이렇게 사랑해주던 가족이 있었던 거군요. 명자 여사는 하은을 품에 안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맞다. 하은아, 너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으니 이제부터는 더 많은 사랑을 줄게.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우며 더욱 가까워졌어요. 잃어버렸던 시간을 채우는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하은과 명자 여사가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잃어버린 시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던 중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명자 여사의 먼 친척들이 하은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었죠. 그들은 하은이 명자 여사의 손녀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녀가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일으켰어요. 특히 친척들 중 한 명인 명자 여사의 조카는 하은의 고아원 기록이 조작되었다며 DNA 검사 결과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누가 고아원의 기록이 진실이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 여자가 정말 손녀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들은 하은의 과거를 들추며 진실을 의심하는 주장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명자 여사는 이들의 악의적인 행동에 크게 분노했어요. 내 손녀가 살아 돌아왔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지만 법적으로 하은의 손녀임을 증명하기 위해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명자 여사와 하은은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은 과거 사고 당시의 기록과 새로운 증거를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어요. 명자 여사는 당시 사고를 조사했던 경찰 기록을 확인했고 하은이 발견되었던 강가에서 수집된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그 과정에서 명자 여사는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바로 하은이 발견되었던 유모차가 사고 당시 손녀가 사용하던 것과 일치한다는 점이었죠. 이 유모차는 내가 직접 샀던 거야. 손녀가 늘 타고 다녔던 걸 똑똑히 기억한다. 명자 여사는 이 단서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감정을 의뢰했어요. 결과적으로 유모차의 제조 기록과 사고 당시의 사진 자료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하지만 친척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은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병원 동료들 사이에 소문을 퍼뜨리고 언론에 하은을 의심스러운 인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했어요. 하은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강인하게 맞섰어요. 저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하은은 병원에서도 여전히 환자들을 돌보며 자신의 본분을 다했어요. 그녀는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 자신이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강인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맞이했죠. 법정에서의 싸움은 치열했어요. 친척들은 하은이 진짜 손녀임을 부정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명자 여사와 하은은 확실한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며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으로 하은이 구조되었던 당시의 경찰 기록과 명자 여사가 제출한 가족 DNA 검사 결과, 유모차의 감정 결과가 모두 일치한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증명되었죠. 재판장은 최종 판결을 내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김하은 씨는 박명자 씨의 친손녀가 맞습니다. 그녀의 과거와 관련된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박명자 씨의 가족으로서 법적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 순간 명자 여사와 하은은 서로를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은아, 이제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단다. 하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이제 제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모든 법적 분쟁이 끝나고 명자 여사와 하은은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어요.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진 이후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죠. 명자 여사는 하은에게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물려주기 시작했어요. 하은아,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란다. 너가 원하는 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그게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목적이고, 이제 너가 이어가야 할 일이란다. 하은은 명자 여사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이 받은 사랑과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병원 내에 무료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돕기 시작했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은의 따뜻한 마음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녀는 단순히 뛰어난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어요. 명자 여사는 하은의 이런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기쁨을 느꼈어요. 그녀는 하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살아온 세월 동안 이룬 모든 것은 지금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다. 너는 내가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란다. 하은은 눈물을 머금은 채 대답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계셔서 제 삶이 완전해졌어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차례예요. 두 사람은 함께 지내는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매일 소중한 추억을 쌓아갔어요. 명자 여사는 하은에게 요리를 가르쳐주며 너도 내 부모님처럼 손재주가 좋구나.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하은은 할머니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자신에게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시간임을 깨달았어요. 할머니와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요. 하은의 병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으로 성장했어요. 명자 여사는 병원 설립 초기부터 늘 곁에서 응원하며 하은에게 큰 힘이 되었죠. 어느 날 병원의 새로운 병동이 완공되던 날, 명자 여사는 하은과 함께 현판식에 참여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고 희망을 얻었으면 좋겠구나. 하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될 거예요, 할머니. 이 모든 건 할머니의 사랑과 믿음 덕분이에요.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할머니와 손녀를 넘어 서로의 인생을 완성해주는 동반자로 발전했어요. 명자 여사는 하은의 곁에서 점점 건강을 회복하며 평온한 일상을 즐겼고, 하은은 그런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더욱 헌신했죠. 어느 날 명자 여사는 하은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돌아와줘서 내 인생이 다시 빛을 찾았구나. 너 없이는 내 삶이 이렇게 완전해질 수 없었단다. 하은은 눈물을 머금은 채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저도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은 함께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명자 여사와 하은은 서로를 통해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았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가족의 재회가 아니라 삶의 진정한 가치와 사랑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여정이 되었죠. 두 사람은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이어가며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어요. 특히 하은이 시작한 프로젝트는 점점 더 많은 지지를 받으며 확장되었고, 그녀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리더로 성장했어요. 명자 여사는 그런 하은을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너는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란다, 하은아. 내가 너를 통해 다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구나. 그들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며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어요. 두 사람은 평생 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갔답니다. 그들의 깊은 사랑과 연대는 마치 아름다운 동화처럼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언제까지나 따뜻한 이야기로 전해졌답니다.